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구독 플랫폼 개발팀의 이중호 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아키텍처 설계나 그리고 구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TU주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에이전틱 옵스 도입 사례라는 주제로 실제 저희 TU주에서 클라우드 운영에 AI 서비스를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1에서 그 사례 두 가지 말씀해 주셨던 제네스케일이나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개발자 관점에서 운영 사례였다면은 이번 내용은 좀 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자 혹은 SRE, QA 영역에 좀 무게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이고요. 먼저 기존의 클라우드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왜 베드락을 도입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베드락을 도입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회고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기존의 클라우드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이제 사이클들이 있죠. 목표나 이제 데드라인이 되게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제 아키텍처를 설계 또는 구현을 하고요. 거기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나 리뷰, 회고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서 개선점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수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아키텍트나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100% 이렇게 돌아가진 않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큰 틀에서는 다 유기적으로 비슷하겠죠. 근데 문제는 요 사이클이 이제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은 깨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으로 넘어오면은 업무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외부 요청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러블 슈팅 혹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문의, 또 시스템 모니터링, 오류 문의 같은 이제 일반적인 업무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주도적으로 뭔가 업무를 해서 아키텍처를 개선한다거나 혹시 이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은 좀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해 동안 이제 클라우드 운영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경험들은 좀 수도 없이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반복되고 소모적인 업무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높은 수준에서 좀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요청은 보통 이제 크리티컬한 업무들은 대부분 없고 이제 대부분 반복되는 업무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화벽 오픈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시스템 구조에 대한 문의 같은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 도구를 가지고 리소스를 점검한다던가 혹은 이제 과거 유사 사례가 발생했던 경우에 대한 검색 요청 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적인 보안 점검이나 이런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만료 점검 그리고 아이들 리소스 점검 같은 이제 시스템 영역의 문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각각 하나씩 뜯어보면은 굉장히 에포트가 소모되는 이런 업무들은 아닌데요. 이런 업무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제 굉장히 큰 버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실제 운영자와 같은 수준에서 좀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봤고 결국에 이제 이런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LLM의 활용, 특히 AWS 환경에서는 이제 AWS 베드락 이런 서비스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근 모델들은 이제 코드의 리딩이나 아니면 이제 구조에 대한 분석, 오류에 대한 분석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능력들을 좀 잘 활용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소모적인 업무들을 당연히 100%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좀 서포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락은 아마존이나 이런 엔트로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을 단일 API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S3나 오픈서치, IM 정책 같은 굉장히 익숙한 서비스랑 이제 손쉽게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목적에 맞는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TU주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베드락을 어떤 운영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이슈 관리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 도구로는 데이터독을, 그리고 이제 협업, 그리고 의사소통 채널로는 슬랙을, 그리고 이제 지식 저장소로는 아틀라시안의 컨퍼런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채널에서 이제 매일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좀 중앙에서 잘 분석을 해주고 또 이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락이 가운데 들어와서 뭐 알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원인과 해결책 제시 그리고 요약이랑 기록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하던 이제 초기의 분석부터 그리고 리포팅까지의 이런 루틴들을 어떻게 좀 보면 이제 베드락을 통해서 자동화 환경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프로세스 흐름을 좀 보시면은 네. 일단 그 최초의 데이터독 알럿이 그 제이슨 형태의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잘 정리된 메시지로 한번 가공이 돼서 저기 보이시는 슬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슬랙의 분석 요청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베드락 에이전트로 메시지 본문과 이제 프롬프트가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최초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이제 요청을 읽고 필요한 작업들을 하위 에이전트들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위 에이전트들은 이제 각각 로그 분석, 그리고 매트릭에 대한 분석, 그리고 레그 검색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각 에이전트들의 결과를 다시 이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취합 또 요약을 해서 이제 반대로 슬랙에 이제 답글로 남겨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슬랙에서는 스레드를 통해 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팅 요청이라는 또 별도의 버튼을 통해서 그동안 나눴던 대화들을 전부 요약을 해서 이제 컴플런스에 자동으로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플런스에는 이제 뭐 게시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저렇게 게시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제 널리지 베이스에 인베딩이 돼서 과거 유사 사례 기반으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분석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분석 그리고 조치 그리고 기록 또 기록에 대한 재활용까지 자동화가 구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핵심은 운영자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런 속도와 좀 일관성을 높였다는 거고요. 최초로 이제 알럿이 오면은 버튼 한 번을 통해서 이제 분석 또 요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기록 그리고 지식화까지 이제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구조로 인해서 이제 운영자는 조금 더 의사결정이나 혹은 이제 판단 같은 좀 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락에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전문 역할을 담당하는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는 것이고요. 이 에이전트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는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보고 어떤 에이전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 에이전트는 각각의 전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전문 역할들에 집중을 해서 결과들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는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이제 응답 시간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제 최종 결과는 하나의 정리된 메시지로 올라오게 되고요. 담당자들은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제 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컴플런스에 게시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 스레드의 원문 링크 그리고 이제 이슈에 대한 타이틀, 원인, 해결 상태 등이 이제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누가 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문서는 이제 계속해서 널리지 베이스에 인베딩이 되고요. 이제 다음 유사 이슈에서 이제 레그 참고 자료가 되어서 이제 향후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은 이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축적되는 지식의 질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복 문의에 대한 이제 자동 응답 기능입니다. 운영 단계에서 이제 자주 오는 요청들이 있죠.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뭐 비용에 대한 정보, 또 이제 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에 대한 이제 요청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방화벽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든 내용들이 클라우드 운영자의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은 가장 베스트이긴 하겠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운영자는 실제 뭐 아마존 콘솔에 접속을 해서 리소스의 상태를 보고 응답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CLI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위키나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실제 검색을 통해서 요청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구조인데 사실 이런 구조들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락을 통해서 요청자들이 직접 슬랙에 바로 물어보고 바로 답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구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배드락 에이전트를 AWS 챗봇이라는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슬랙 채널에 바로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명령 규칙에 따라서 이제 배드락에게 질문을 보내면은 댓글로 바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레드 내에서는 이제 세션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후속 질문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에서 필요한 이제 로직들은 이제 람다 코드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람다에서는 이제 에이전트에게 뭐 제이슨 형태든 혹은 이제 텍스트 형태든 응답값만 전달해 주면은 이제 각각의 모델이 알아서 요약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청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래도 운영자들의 일반 대응 업무에 대한 시간이 좀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인가요? 되게 엄청나게 강력한 또 도구가 출시가 되었죠. 네, 바로 아마존 Q 디벨로퍼 CLI고요. 앞선 이제 두 가지 사례랑 이제 더불어서 이 Q 디벨로퍼 CLI를 좀 더 활용을 하면은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활용 범위가 굉장하게 넓어집니다. 이따 또 이제 Q 디벨로퍼 CLI 세션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그 세션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디벨로퍼 CLI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로컬에 CLI를 설치해서 이제 본인 로컬에 있는 파일을 읽고 분석을 한다거나 이제 쓰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CLI가 가지고 있는 뭐 AWS 유스라는 이제 내부 빌트인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인증된 AWS 계정에 있는 이제 모든 리소스에 대한 쿼리를 텍스트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MCP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코드 생성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클라우드 리소스랑 결합한 그 IAC 코드들이 있죠. 뭐 테라폼이나 혹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런 코드를 생성해내는데 굉장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QCLI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운영, 리소스에 대한 쿼리, 그리고 리포팅 기능이고요. 그 내부에 AWS 유스 같은 이제 내부 툴로 이제 인증된 AWS 자원을 텍스트로 조회를 하고요. 실제 로컬 파일도 읽고 쓰고 해서 이제 보고서를 뽑기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자주 쓰는 이제 MCP, 그래서 뭐 AWS 리소스, 뭐 EKS 같은 이런 리소스, 그리고 AWS 다큐먼트, 또 슬랙, 또 이제 베드락에 있는 널리지 베이스 이런 MCP를 연동을 해놔서 이제 대부분의 운영 작업을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보를 획득하려면은 콘솔이나 CLI나 이런 웹 검색 등을 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제 바로 그때 뭐 요약해서 슬랙에 올려줘라는 텍스트만 올려주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코드 생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QCLI를 활용하면은 그 AWS의 람다 같은 서버리스 함수부터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 맞는 배포 코드까지 이제 한 번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들을 이제 LLM을 통해서 분석하는 이런 별도의 대시보드를 좀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에 뭐 RDS에서 발생하는 슬로우 쿼리 분석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CLI를 열고 그 CLI를 통해서 뭐 시스템의 개요라든가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 또 주요 기능 등을 이제 텍스트로 CLI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인증 같은 경우는 AWS 코그니트를 뭐 사용할 거야. 혹은 이제 모든 분석은 이제 클로드 모델을 사용할 거야.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의 뷰는 뭐 이러이러해 이런 자세한 조건들을 주면은 CLI가 이제 뭐 앱 코드나 이제 도커 파일 그리고 배포 스크립트까지 다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그 생성된 코드를 깃에 올려서 그냥 CI/CD만 태우면은 바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대시보드에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락이랑 디벨로퍼 CLI를 클라우드 운영 방식에 좀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일단 좋았던 점, 베드락을 사용해봐서 좋았던 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 베드락을 사용하시거나 아니 과거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이 굉장히 쉽습니다. 베드락은 단일 API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쉽게 쓸 수 있고요. 또 람다를 통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이제 로직 구현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IAM이나 S3, 뭐 오픈서치 같은 익숙한 서비스에서 다 돌아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AWS를 사용하는 조직이면은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락이 워낙 이제 AWS의 대표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뭐 이제 테크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워크샵 같은 자료도 굉장히 풍부하게 많고요.
또 이제 사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죠. 뭐 이제 사내 문서나 웹 혹은 S3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빠르게 이제 놀리지 베이스에 붙여서 뭐 콘솔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낮은 구현 난이도가 베드락을 POC 하면서 운영 단계까지 전환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좀 당겨줬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런스를 온프레미스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이제 온프렘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베드락의 널리지 베이스는 이제 온프렘에 있는 컴플런스는 이제 직접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그 컴플런스 페이지를 파일로 변환해서 S3 업로드하는 과정을 구현해서 활용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뭐 정확한 데이터 탐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식 자료가 이제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컴플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행화되지 않은 뭐 페이지라든가 아니 임시 이런 페이지들이 많은데 이런 정보들이 이제 널리지 베이스에 인베딩이 되면은 굉장히 부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베드락에는 멀티 에이전트라는 좀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기능은 그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요청을 한번 분배하고 또 하위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그 응답들을 한번 조합하는 추가적인 추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성능이 민감한 워크로에 대해서는 이 멀티 에이전트보다는 뭐 단일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게 좀 나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응답 시간이 좀 중요한 KPI인 그 KPI를 두면은 이런 멀티 에이전트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레그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청킹 전략이 검색 품질을 굉장히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레그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그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청킹 전략인 이제 토큰 수 기반으로 그 청킹을 하더라도 사실 성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복잡한 문서인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청킹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하이라키 전략이나 아니면 시멘틱 청킹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하게 검증한 후에 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는 어쨌든 그 베드락을 시스템 모니터링 또 운영 업무 자동화 측면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자동화 그리고 이제 인시던트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개발뿐만 아니고 이제 인프라 운영에서도 이제 LLM 통해서 충분히 이제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들은 이제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고 이제 새로운 발상을 해보는 게 지금은 이제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현 씨 보안상 참고하거나 고려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 베드락 모델들이 어쨌든 외부에 있는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는 당연히 공감이 되는데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고 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 베드락 자체가 일단 그 모델 학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객 데이터를 이제 뭐 절대로 성능 개선이나 혹은 이제 모델 개선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충분히 이제 개런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저장적인 측면 봤을 때 뭐 이런 고객들이 사용하는 프롬프트나 이런 언어들을 뭐 서비스에는 절대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다만 이제 뭐 놀리지 베이스나 이런 에이전트를 활용할 때 대화 이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션이 유지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KMS 기반으로 안전하게 암호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이제 가드레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면은 이제 실제 모델을 인보크하는 시점에 뭔가 이제 개인 식별 정보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응답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마스킹 처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과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즌팀이 가셨는데 저희 거버넌스 조직에서 AWS는 다 관리하고 랜딩 존부터 시작해서 다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더 보안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클라우드 조회 MCP를 구현하신가요? 이것도 있는 거 쓰신 거죠? 예. 별도로 구현한 건 아니고 저기 Q 데벨로퍼 CLI가 이제 내부적으로 빌트인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빌트인 도구에는 이제 AWS 유스라는 내부 툴이 있는데 그 툴을 활용하면은 일반적인 모든 이제 AWS 리소스에 대한 쿼리를 텍스트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MCP를 구현한 건 아니고 이제 빌트인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MCP는 AWS에서 만든 거죠? Q 디벨로퍼 안에서. 네. 자, 하나만 더 받을게요. 예, 운영 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러블 슈팅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러블슈팅을 해결. 제가 지금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트러블슈팅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기능이 앞으로 나오면은 AI가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믿고 써야죠. 일단. 예. 근데 지금은 분석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분석 용도로만 쓰는 것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트러블 슈팅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는 어쨌든 리소스에 대한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고 뭔가 이제 직접적인 제어를 내가 아닌 AI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도입이 된다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까 비용 문제 누가 질문했는데 답변 안 했더니 또 물어보시는. 맞죠? 아닌가요? 운영 비용 제가 말씀드린 그 아키텍처에서 제가 그 지난달 비용을 봤을 때 베드락 관련한 이제 비용이 얼마 안 했어요. 한 500불? 500불 정도 나왔는데 그 500불도 이제 뭐 다 토큰수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한 80%는 이제 실제 오픈서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놀리지 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용하는데 그 오픈서치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실제 그 사용자가 베드락과 주고받는 그 프롬프트의 토큰에 대한 비용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토큰 비용은 저도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